안녕하세요, 김민석입니다. 7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아침에 기능의학에 대해서 잠깐 짧은 영상 하나 찍고 손님이 와서 이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왔습니다. 커피를 한 잔 마시니까 확실히 좀 기운이 나네요. 제가 지금 마시는 물은 그 물에다가 그 식초를 좀 탄 물인데요. 그 매실 식초인데 이제 자꾸 먹다 보니까 상당히 먹을만 합니다. 갈증을 없애는 데는 식초물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가지고요. 여름에 땀 많이 흘리시고 갈증 느끼시고 그럴 때는 한번 식초도 드셔보시는 거 생각을 해보시고요. 오늘은 그 야식하고 악몽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서양에서는 치즈를 먹고 자면 밤에 악몽을 많이 꾼다 이런 속담이 있다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치즈 먹은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특별히 뭘 먹으면 이제 악몽 꾸고 뭐 이런 속담은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꿈을 좀 이상한 걸 꾸고 나면 아침에 좀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날 이유를 잘 몰랐는데 밤에 이제 야식 먹고 자면 그런 일이 가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블로그 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식과 꿈의 연결고리. 밤마다 이어지는 무더위에 잠을 설치는 날이 많습니다. 평소보다 악몽을 더 자주 꾸는 것 같기도 합니다. 배달앱과 TV 광고에 쏟아지는 야식 유혹은 밤이 깊을수록 더 강해집니다. 늦은 시간 맛있는 음식 광고를 보다 보면 어느새 오늘 밤은 치킨 하고 유혹에 넘어가기 십상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야식을 먹고 나면 악몽을 꿀 때가 많다는 점입니다. 서양에는 자기 전에 치즈를 먹으면 악몽을 꾼다는 오래된 속설이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한 연구는 이 속설의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이 숙면과 긍정적인 꿈을 유도할 수 있으며 특히 유제품 섭취가 악몽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흥미로운 결과입니다. 몬트리올 대학교의 토레 닐슨 박사 연구팀은 1000명이 넘는 학생을 대상으로 수면의 질, 식습관, 그리고 이들 간의 연관성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악몽과 유당불내증 사이에 뚜렷한 관련성이 관찰되었습니다. 유당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면 밤새 복통이나 가스 등 신체적 불편함이 생기고, 이러한 자극이 꿈의 내용에 영향을 미쳐 악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당불내증뿐 아니라 다른 음식 알레르기도 악몽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의 핵심 결론은 식습관이 수면의 질과 꿈의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식사를 하는 사람일수록 부정적인 꿈을 꾸거나 꿈 자체를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았습니다. 특히 늦은 시간 야식을 먹는 습관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악몽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유제품 외에도 단 음식이나 매운 음식이 수면을 방해하고 악몽을 유발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반면 과일이나 채소, 허브차 같은 건강한 식품은 숙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물론 식단과 수면, 꿈 사이의 관계는 매우 복잡하며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번 연구 결과만으로 유제품은 무조건 악몽을 유발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당불내증이 있거나 자주 악몽을 꾸는 분이라면 자기 전 유제품이나 단 음식, 매운 음식 섭취를 피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식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밤을 더 평온하고 달콤한 꿈으로 채워줄지도 모릅니다. 요즘에 이제 포커스를 쓰고 나면서부터 좀 꿈을 자주 꾸게 되거든요. 잠을 좀 길게 자다 보니까 꿈도 이제 자주 꾸게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뭐 특별히 야식을 하는 건 아닌데요. 저녁 식사 시간이 조금 길어지면 배가 완전히 꺼지기 전에 잠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 날은 이제 뱃속에서도 일을 하다 보니까 뇌도 잘 쉬지 못하고 이제 꿈도 조금 이상한 꿈을 그렇게 꾸는 경우가 있는데, 듣는 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야식을 한다는 거는 몸이 이제 쉬지 못하는 거니까요. 이제 생체 시계를 맞춰줘야 되거든요. 음식은 해가 떠 있는 동안에 드시는 게 가장 좋다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혹시라도 이렇게 그 악몽을 자꾸 꾼다 그러면 내가 야식 습관이 어떤지 한번 돌아보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유를 소화를 못 시키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 중에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우유는 되도록 그 아침이나 이럴 때 좀 드시고요. 저녁 늦게는 이제 안 드시는 게 우리 장을 좀 편하게 해주는 그런 방법인 것 같고요. 아침에 이제 기능의학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가지 음식을 오래 먹으면은 IgG 항체라는 게 생겨서 지연성 음식 알레르기라는 게 생기거든요. 기능의학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그런 것들인데, 전 너무 한 가지 음식을 자주 먹는 거는 우리 장에도 별로 좋지 않으니까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좀 골고루 먹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논문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Frontiers in Psychology라는 곳에 이제 실렸고요. More Dreams of the Rarebit Fiends, Food Sensitivity and Dietary Correlates of Sleep and Dreaming 이라고 되어 있고요. Dream and Nightmare Lab이라는 데가 있답니다. 이제 몬트리올 대학에 있는 것 같은데요. 꿈과 이제 나이트메어는 악몽이죠. 이거를 연구하는 그런 랩이고요. 보시면은 이제 더 꿈을 많이 꾼다는 거고요. 레어빗
핀드라는 게 이제 좀 생소하실 텐데요. 이 레어빗이라는 거는 그 영국 음식 중에 하나라 그러는데요. 네, 이 음식이 이제 레어빗이라는 음식인데 토스트 위에 이 위에 있는 게 치즈라 그러네요. 예, 치즈 덮은 그런 토스트인데 상당히 맛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이거를 먹고 밤에 자면 이제 악몽을 많이 꾼다. 뭐 이런 서양 그 속담이 있는데 그런 속담이 생긴 거는 이 만화가 상당히 그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만화인데요. 드림 오브 더 레어비 핀드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보시면 윈저 맥케이라는 만화가가 그린 그런 신문 만화인데요. 이 신문은 뉴욕 선데이라는 여기에 이제 실린 거고 1913년이니까 벌써 100년도 넘은 거고 그때 신문 한 장 값이 5센트였네요. 레어빗을 먹고 잠든 사람의 꿈의 내용인데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전화를 걸려 그러면은 이 연결 교환소한테 번호를 말해줘야 되는데 원하는 번호가 안 나와서 이렇게 보면은 번호에 이렇게 묻히는 그런 꿈을 꾼다든지 논문에 이렇게 만화가 있는 게 상당히 재밌는데요. 그 다음 만화는 네, 마찬가지로 드림 오브 더 레어빗 핀드라는 거죠. 1913년도 여기는 뉴욕 헤럴드 선데이네요. 아까 뉴욕 선데이였는데 이때 보시면 이제 늦어가지고 막 뛰어가는데 길이 이렇게 동그랗게 되면서 계속 같은 자리를 뛰고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터널에 갇히는 그런 악몽. 이건 생각만 해도 좀 무서운 악몽일 것 같은데 그때 벌써 100년 전에도 출근 시간에 막 뛰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푸드 센시티비티라는 거는 음식에 대한 민감성, 뭐 음식 알레르기 또는 뭐 유당불내증 이런 것들 다 포함이 되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식습관하고 이제 꿈, 잠 이거에 이제 연관성을 본 논문인데요. 이게 이제 심리학과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한 1000명 정도 학생들한테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이 논문에서 이제 핵심이 되는 표는 이 표입니다. 14가지의 음식 그룹하고 그 다음에 꿈을 유발하는 거. 근데 꿈이 보면 비비드, 디스터빙, 비잘, 플레전트, 루시드. 그래서 꿈의 종류가 이제 5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비드라는 건 매우 생생한 꿈, 막 이제 현실같이 느껴지는 그런 꿈이고, 플레전트는 이제 기분 좋은 꿈, 네, 즐거운 꿈이고, 디스터빙은 약간 이제 수면에 방해를 주는 그런 꿈이고, 비자라는 게 상당히 이상한 꿈입니다. 네, 이거 이제 기분 나쁘게 이상한 그런 거고, 루시드라는 거는 이제 꿈은 꿈인데 이게 꿈인 줄 알면서 꾸는 그 자각몽이라 그러는데 이제 그런 꿈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꿈을 가장 잘 유발하는 거는 디저트나 스위트를 먹었을 때. 그러니까 스위트라는 게 달달한 음식이죠. 이게 1등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데어리라 그래서 이게 유제품입니다. 단 디저트를 먹었을 때 한 30% 정도가 이제 꿈을 경험하게 되고 유제품을 먹으면 한 20% 정도가 이제 꿈을 경험하게 되고 세 번째는 보시면 과일. 이것도 이제 역시 당이 많아서 그렇고 그다음에 고기. 이건 이제 단백질이 많은 거죠. 당이라든지 이제 단백질이 많은 음식을 이제 밤에 먹게 되면은요, 그 당 같은 경우는 혈당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 혈당 스파이크에 의해서 뇌도 어떤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꿈을 많이 꾸게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고요. 단백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백질은 이제 분해하는데 상당히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장이 이제 운동을 많이 하고 있으면 장뇌축으로 연결이 돼 있어서 그 뇌도 계속해서 이제 일을 하게 되면서 이제 꿈을 많이 꾸게 되는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유당불내증이라 그래가지고요. 우유 안에 들어있는 그 당, 그 이제 유당이라 그러잖아요. 락토즈. 이걸 이제 분해를 해서 갈락토즈하고 포도당으로 나눠줘야 이게 소화가 되어야지 흡수가 되는데 이거를 잘 소화를 못 시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계속 장에 머물면서 이제 설사도 유발하고 가스도 만들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악몽이 올 수도 있고요. 또 이제 고기라든지 유제품엔 단백질이 많잖아요. 그 단백질 안에 이제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트립토판은 이제 세로토닌이라든지 도파민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만드는 원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면 그것 때문에 또 이제 꿈이나 악몽을 많이 꾸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걸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그렇게 치즈를 즐기질 않기 때문에 또 뭐 밤에 뭐 치즈를 드시는 분들은 그렇게 뭐 많지 않을 것 같긴 한데요. 서양에서는 이제 그런 식습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모든 음식에 뭐 우리나라 장 넣듯이 치즈를 넣다 보니까 이제 유독 이제 치즈 먹고 잔 날은 그런 악몽을 꾸는 게 하나는 유당불내증 때문이고 또 하나는 이제 트립토판이 많아갖고 신경 전달 물질을 많이 만들기 때문이 아닌가 뭐 이런 해석을 하는 그런 논문이었고요. 야식은 뭐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뭐 많이 안 드시는 게 좋고 요즘에 식사 기록을 하는 어플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파스타 같은 걸로 사진만 찍어놔도 이제
뭘 먹었는지 기억을 할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제 밤에 악몽을 꿨으면 그 전날 저녁이나 야식에 뭐 뭘 먹었는지 한번 보시고 그런 것들을 이제 피해서 드시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제 기분 좋은 꿈을 꾸고 상쾌해야지 하루가 또 건강한데 괜히 이제 악몽을 꾸고 나면 뭔가 찝찝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악몽의 원인이 있겠지만 수면의 이 환경을 잘 만들어서 수면의 질이 높아지면 기분 좋은 꿈을 주로 꾸게 되는 것 같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꿈을 꿔도 상당히 기분 나쁜 꿈을 꿀 수가 있는 것 같으니까 수면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좀 시원해져야 될 텐데 네, 계속 악몽에 시달리는 그런 여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들 건강하시고요. 제가 월요일하고 화요일날은 좀 휴가를 가게 되어 가지고요. 수요일날 이제 뵐 것 같습니다. 예, 수요일까지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